우는 아기에게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면 아기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저도 처음에는 아기가 이번엔 왜 우는 거지?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지? 왜 안 달래지지? 하면서 허둥지둥 하면서 울음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불안해했었는데요. 그런데 아기가 우는 건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엄마 아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아기를 잘 달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알았더라면 훨씬 더 편하게 육아했을 텐데 하면서 생각했던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초보 엄마 아빠들 특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약사 나라 약사입니다. 신생아를 키우면서 사실 제일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기가 뭘 원하는지 말을 해주면 내가 다 해줄 텐데 였던 것 같아요. 아기는 말 대신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초보 엄마 아빠가 우는 아기의 요구를 한 번에 캐치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해서 울음소리 구분해주는 어플을 깔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효과는 보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육아서나 강의에서 소개되는 던스턴 베이비 랭귀지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올 만큼 한때 유명했었는데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5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응네, 응네, 응애라고 하는 것 같이 네 하고 우는 건 배고픔. 두 번째, 에 하는 건 트림이에요. 세 번째, 아오, 아오 하고 우는 건 졸려서 하품하는 것처럼 우는 거고, 네 번째는 해 하는 건 불편함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건 가스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나요? 저도 처음에 이건 열심히 외워서 울 때마다 구분하려고 해봤거든요. 이건 내 같은데 아니면 낸가? 하지만 실제로 구분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밤에 아기가 크게 울면 다 비슷하게 들려서 구분은 무슨 그냥 다 울음이지 하면서 야, 안 달래지는 거야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론은 참고용이고 모든 울음을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은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아기가 불편해하는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실전에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더라고요. 과학 실험할 때에도 변수를 하나씩 없애가면서 결과를 비교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아기가 우는 이유는 사실 진짜 다양해요. 배가 고프거나 트림이 필요하거나 기저귀가 축축하거나 졸려서 보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덥거나 추울 때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안아달라고 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등 센서 같은 거죠. 보통은 이런 원인을 하나씩 확인해주면 울음이 조금 해결되긴 하지만 저는 나름 순서를 정해서 했었는데요. 1번부터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갔어요. 제가 했던 걸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기가 울면 먼저 가장 쉬운 기저귀를 한번 갈아보시는 거예요. 기저귀가 소변을 안 본 경우에는 안 갈아주셔도 되고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그래도 울다면 졸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잠을 재워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락법을 하던지 시닥법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한번 재워보시고, 세 번째로 잠을 안 자면서 계속 운다면 수유를 해보시는 거예요. 수유통 근처라면 2번은 생략하시고 바로 3번으로 넘어오셔서 수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다가 아기가 도중에 운다면 이건 거의 대부분은 트림 때문이나 속이 불편해서 우는 거여서 달려가서 토닥토닥 해서 트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정말 드물게 온도, 습도 같은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주로 이 4가지 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원인을 제거하다 보면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아기가 배앓이일 수 있어요. 영아산통이라고도 하는데 배앓이 하면 엄마랑 아기랑 아빠랑 다 너무 힘들죠. 배앓이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5S 달래기 방법이에요. 5S는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진정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 5가지 S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진짜 출력해서 붙여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 만큼 저도 효과를 봤던 방법이에요. 먼저 첫 번째, 스와들이에요. 스와들이란 거 아기를 감싸주는 속삭이 이런 표현인데요. 아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면 놀라는 반사가 좀 줄어들고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속삭이라고 일단 표현은 하는데 사실 저는 조리원 나오고 나서 속삭이 싸는 걸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와들템을 종류별로 샀어요. 스와들업, 스와들미, 스와들 스트랩 이렇게 샀었는데 이건 아기마다 취향이 너무 달라서 당근으로 살짝 구매해보시고 아기가 잘 쓰는 걸 추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스와드럽파여서 일단 심하게 울기 시작하면 스와드럽을 냉큼 입히고 이제 달래기 다음 단계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이드 스토머인데 옆으로 앉는 방법이에요. 사진의 자세처럼 안아주시면 되는데 항상 목 잘 받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쉬예요. 쉬 소리 내는 건데 자궁 안에서 아기가 듣던 엄마의 혈관, 혈류 소리랑 비슷한 쉬 소리가 아기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고 있을 때 옆에서 쉬 소리 내면, 근데 사실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5분 이상 소리 내면 엄마가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쉬 소리 내는 무료 음원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살짝 흔들기예요. 절대 과격하게 흔들면 안 되고 작은 리듬으로 살살 흔들어주기만 해도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느껴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네 번째 단계까지 해도 대부분은 달래지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썩 빠는 행동이에요. 쪽쪽이를 쓰거나 수유하거나 모두 아기에게 빠는 행동을 통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 아기는 사실 쪽쪽이를 처음에 잘 안 물었거든요. 그래서 쪽쪽이 안 무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쪽쪽이 무는 연습을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아기는 젖병 수유를 해서 젖병으로 먼저 한 10ml 정도 수유를 한 후에 쪽쪽이를 바꿔 물려서 쪽쪽이를 무는 연습을 시켰어요. 쪽쪽이만 물어도 사실 아기가 금방 달래지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아기를 실제로 달래는 방법이고요. 근데 아무리 방법을 알아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달래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 언제까지 울지 모르겠는 불안감과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아기가 울면 내가 뭘 잘못해준 건가? 내가 부족한 엄마라서 아기가 원하는 걸 캐치를 잘 못하는 건가? 하면서 같이 울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아기는 원래 우는 거더라고요. 아기는 울음으로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힘들다는 걸 표현하기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정답을 바로 못 찾아서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옆에서 안아주고 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엄마가 나를 케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울음을 무조건 멈추게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기에게 세상은 아직 낯설고 두렵지만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품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면 아기도 더 불안해할 수 있으니 아기가 울더라도 불안한 마음 대신 아직 세상이 낯설고 힘들지 라고 말해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기 울 때 옆에서 같이 눈물 흘리던 엄마 아빠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는 육아 정보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똑똑한 선택이죠.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시면 놓치긴 아쉬운 정보들 필요하실 때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고민하며 육아하는 여러분 곁에 약사이자 또 한 명의 엄마인 나라 약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육퇴할까요? 안녕!